농업에 접목하는 방법이 모색됩니다. 기후 관측 자료를 농작물 품질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최하위 수준이어서 책 읽는 습관이 아쉽다는 지적입니다. 전라남도가 무기계약직 채용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선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코스트코 입점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교통 문제 보완 요구와 건립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의 기후 관측 자료를 농작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이른바 빅데이터를 농업에 접목하는 건데요. 그 의미와 기대 효과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실농장 한복판에 AWS 자동 기상 관측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날씨 정보를 수집하는 바로 그 설비인데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농장 주변의 기후 데이터를 곧바로 기상청으로 송신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 자료는 빅데이터 프로그램으로 분석돼 개화나 수확 시기, 매실의 육성 상태 등이 날씨에 어떤 영향을 받는지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품질 고급화가 최대 현안인 지역 매실업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입니다. 광양 매실을 뭔가 차별화시키고 품질 고급화에 위해서는 기상 요소를 가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과학 영농을 위해서는 기상이 가장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광양시와 광주기상청이 맺은 협약은 바로 이런 기상 데이터 분석 기술을 실제로 매실 농사에 활용하기 위한 첫걸음인 셈입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매실 농장 지역에 직접 관측 장비를 설치하면 기상청은 여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윈윈의 역할 분담이 시작됐습니다. 매실 재배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고, 광양 매실농업 지역에 대한 1차적인 기상 데이터 분석 예정 기간은 앞으로 2년. 빅데이터 분석과 1차 산업 전반의 교류를 앞당기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최근 전국 지자체들의 독서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남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왜 전남은 전국에서 책을 제일 읽지 않는 지역이 됐을까요? 전남의 독서 실태를 권남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몇 권의 책을 읽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남은 독서와 관련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공부해야 하는 시간도 있고 그냥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저거 하다가 책을 안 읽게 돼서. 지난해 전남의 독서율은 51.5%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정도가 책을 읽었다는 건데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1년 동안 읽은 독서량은 5.2권, 평일 독서 시간은 8.8분,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2.5%로 모두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반면 책이 필요하고 읽어야 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독서가 사회와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은 자신의 독서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전남도민의 독서를 어렵게 했을까? 독서가 싫고 습관이 들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이나 공부 때문에 바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인과 농어촌 인구 비율이 높고 시군별로 도서관 운영 수준의 차이가 큰 점도 독서율이 낮은 이유로 꼽습니다. 전문 사서직들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고 도서관이라든지 독서 기능을 하는데 예산 투자를 좀 많이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지난해 전남도가 도민들의 독서를 위해 사용한 예산은 26억 원 정도. 예산을 늘리던 사용 방법을 바꾸던 독서 실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코스트코의 입점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중흥건설로부터 코스트코 측이 입점 계획 철회 의사를 밝히며 공식적인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청은 코스트코 측이 교통 문제에 대한 보완 요구와 건축 심의 내용, 건립 비용 등에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며 입점 철회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스트코는 2012년 12월 신대지구 상업용지 2만 제곱미터에 대한 매입 계약을 맺고
당초 이달 말까지 지상 5층 규모의 창고형 할인점을 지을 예정이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여수를 찾아 지역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여수 순천 광양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강연회에 연사로 나서 경제 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 처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 대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자신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제는 반 전라도 사람이 다 됐다는 표현으로 지역과의 친밀감을 표시했지만 강연 외의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이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 개선에 나섰습니다. 홈페이지에 무기계약직 현황과 채용 인원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의 한 자치단체는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절차를 위반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거나 엉터리 공모 등 무기계약직 채용은 대부분 투명하지 않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무기계약직은 4,500명으로 5년 전보다 9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남도가 투명한 무기계약직 채용을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무기계약직 현황을 비롯해 한 해 동안 무기계약직 운영 인원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시군에서 언제 무기계약직을 뽑느냐 또 어느 정도를 뽑느냐를 미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매년 1월 달에 이걸 공표를 한다. 이게 의미가 있고요. 무기계약직 채용 과정도 바뀝니다. 면접 등의 단체장 등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기시험이 도입됩니다. 우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의 서류 전형과 면접 외에 필기시험을 추가해서도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는 연말 평가를 통해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라남도의 무기계약직 공표 시행 계획 성과를 보고 이 제도를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병종 고흥 군수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박 군수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상고 기각 이유에 대해 2심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군수는 지방선거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공보물에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수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법원 직원 1명을 성매수 혐의로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 직원 1명을 해당 여종업원이 근무했던 여수의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등 아직 기소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며 이미 수사를 마친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검찰 송치는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소식입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라인 일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도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삼성전자.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가 싼 곳으로 공장을 옮기는 게 당연하지만 그 속엔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떨어지고 있는 지역 정치권의 현실이 반영돼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9년 말 광주에 둥지를 튼 삼성전자. 지역 감정의 벽이 한창이던 때 지역에 아무 연고도 없는 기업이 광주에 공장을 세운 배경은 뭘까? 김대중과 평민당으로 대변되는 차기 정권의 유력 주자와 그 텃밭에 대한 보험 성격이었다는 게 대체적인 정설입니다. 미래 정권의 기대감, 평민당에 대한 당의 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식을 해서 호남에 투자를 특히 지금의 핵심 라인인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 라인 이전이 확정된 지난 1994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부산에 삼성의 자동차 시장 진출을 강력히 원했는데 이를 막지 않는다는 반대급부로 광주의 가전 라인을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일반한판은 나한테 이제 광주에다 그만큼 투자를 해주마. 그러면서 모든 전자를 광주에다가 다 직결시켜주마. 그럴 때 미래 권력이나 강력한 정치력을 가진 대한 세력의 존재가 지역 발전에 얼마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반증하는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삼성전자는 청소기와 세탁기, 냉장고 라인까지 줄줄이 외국으로 이전해 가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대체 투자에는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눈치도 보지 않을 만큼 광주의 정치적 위상과 역할이 줄었다는 반증인 셈입니다. 그런데도 지역 정치권은 뒷북만 치고 대책 없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너무나 자신들의 정치에만 몰두한 하나의 부산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의 어떤 대안 세력을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래를 담보할 유망한 지역 정치인과 대안 세력의 부재, 가전 라인 이전으로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되는 지금의 아쉽고 뼈아픈 광주의 모습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남기호 전 광양시의회 의장이 20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남 전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새로운 대한정치와 민생정치, 생활정치의 시대를 열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안보와 안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치를 추구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남 전 의장은 또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새정치의 대장정에 동참하겠다며 가치인 국민의당 소속 후보로 총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도양읍 희망 복돼지 저금통 73만 9,240원, 광양시 금호동 동백아파트 주민 60만 원, 사랑아파트 1동에서 5동 14통 주민 52만 3천 원, 여수시 삼산면 서도마을 주민 40만 원, 시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4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주공아파트 주민 30만 원, 프라자아파트 주민 30만 원, 여수시 쌍봉동 26통 옛 장성마을 주민 30만 원, 신기동 11통 주민 20만 1,000원, 오림동 애플노래방 20만 원, 여수시 서강동 주민자치위원회 20만 원, 율촌면 여흥 4구마을 주민 20만 원, 청산 1구마을 주민 15만 원, 삼산면 초도 의성마을 주민 15만 원, 손중마을 주민 15만 원, 사회복지법인 베타니아 특수어린이집 폐지 교환 수익금 14만 원, 여수시 봉산동 여수한방병원 이충순 10만 원, 삼산면 변촌마을 주민 10만 원, 서강동 주민자치위원장 조영희 10만 원, 소라면 대포 4리 주민 10만 원, 여수시 봉산동 1통장 김창현 5만 원, 봉산동 뉴마트 2만 원, 여천동 주민 1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지난해 포스코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감소한 반면 판매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코는 오늘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매출이 58조 1,920억 원, 영업이익이 2조 4,10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0%, 2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은 3,534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보였으며 고급강 판매 확대의 영향으로 영업이익률도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